자,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 콘서트 얘기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그리고 사저 입주 그동안 겪었던 얘기 많은 얘기를 좀 1시간 좀 넘게 좀 풀어낸 것 같은데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우선 이 자리에 친박 인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고 하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화환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썼다 아니면 많은 관심 보였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권 인사 그리고 친박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빼곡했습니다. 또 800여 명의 청중들로 행사장이 가득했는데요. 어제 이 자리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옛 친박 인사들도 많이 자리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특별 사면이 되면서 대구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씩 외부와 좀 스킨십을 넓히긴 했지만 대규모 행사에서 대중과 직접 마주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대중과 만난 게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변호사님, 옥중에서 했던 자필 메모들도 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밖에 좀 어떤 얘기들 좀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 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죠. 유영하 변호사에게 2021년 늦가을 작성해서 전달했던 메모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될 일이 아닌지라는 취지의 메모를 적어서 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심경과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을 찍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본인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또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라고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람찬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면서 2006년 테러 이후의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이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일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련도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는 본인의 바람까지도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콘서트가 하필 왜 총선을 앞둔 이 시점, 한 2달은 남긴 이 시점,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 왜 대구에서 이런 얘기를 두고서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였는데 그리고 바로 저 오른쪽에 유영하 변호사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곁에서 모셨던 유영하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울컥하기도 하고 약간 눈시울도 붉히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유영하 변호사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은 제가 대통령 모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멀리 있어.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네. 요즘 그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남 앞에서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네, 박 전 대통령 목소리, 유영하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할 일 있으면 보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유영하 변호사 목소리 들어봤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일단 대구 달서갑에 출마를 선언해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좀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왔는데 신주호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하려고 하셨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때 후원회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뭐 앞으로 국민의 삶에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셨던 국민들께 보답드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신주 대변인 그런 것 뜻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치에 복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정치를 재개하실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총선 2달 남았거든요. 그런 시기에 그리고 저런 또 장소에서 이런 또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것, 북콘서트를 대중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정치를 재개하시진 않겠지만 발언에서 보면 본인이 재임 중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 누군가는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제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누군가가 과연 뭐 정치적인 후배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후배들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에서는 결국 대구 달서갑에 출사표를 던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지원의 어떤 방향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옥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곁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에서라도 또는 정치적으로도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의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북콘서트라고 하면은 본인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같이 앉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책의 저자와 네. 그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이 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사태죠. 그것이 터진 직후부터 계속 쭉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7, 8년 동안 온갖 고난의 시간을 같이 함께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충분히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이 탄핵을 당하고 억울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제 내걸었던 메시지는 일종의 국민 화합을 또 주장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셨는데 반면에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과 저희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된 것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그 책임 있는 원로이시기 때문에 국민 화합의 길을 좀 나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 한마디 거두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말을 나누다 보면은 뭐 끝도 없을 것 네. 같기는 한데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또 회고록, 뭐 본인이 책을 내시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로든 자유겠지만 사실 저런 모습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당시 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신이라고 뭐 전화를 해서 축하하는 모습들을 또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판단은 국민들의 영역이고 국민들의 몫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밝히는 많은 복합적인 감정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더 넘어갈 만큼 국민들께서도 이런 장면들을 또 복잡하게 또 네. 착잡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에도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소회를 밝혔는데 주요 발언들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루머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는 일이라서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그 재임 중에 그 사소한 그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그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그 실망을 드렸던 거, 이거는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신 대변인 일단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일,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느꼈던 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탄핵이라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어떻게 보면 막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은 저희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고 또 대통령으로서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러한 회환이 지금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가 어떻게 보면 괴멸되는 데에 일종의 신호탄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만 박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면서 이뤄낸 성과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그 국민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남은 여생을 조금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회고록에 좀 어떤 내용 담겼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열거하면서 이른바 배신의 정치로 불렸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온 게 있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유 전 의원 언급하면서 좀 배신감이 좀 느껴졌다 이렇게 좀 읽혀지거든요, 회고록에서.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이제 좀 회피하고 싶고 탈피하고 싶은 이 배신자 프레임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주에 또 한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유승민 활용법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저는 이 회고록의 이 내용들을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활용되거나 또는 이제 활약을 하거나 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공간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회고록이 쐐기를 박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없는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인지 또는 제3지대로 나아갈 것인지의 결단의 시간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뭐 단언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신주 대변인, 일단은 저희 자막에도 좀 나왔겠지만 김종인의 비난 뭐 이렇게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전문가 불리는 어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요, 이 책에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다 하더라고요. 좀 마찬가지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선대위를 이른바 그만두는 그러한 해프닝을 또 벌인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정치 행보를 함에 있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 언론사와의 기고문 형태로 했던 것을 엮은 다음에 추가해서 이 회고록을 내신 것이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탄핵 정국이 한창일 때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자고 그 비공개 회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나라의 걱정을 하신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주로 이야기하시면서 역할을 뭐 맡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또 보이셨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신뢰를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관심이죠. 사실 탄핵 국면에서 뭐 결정적이었다고 할까요?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 관련해서는요, 가까운 사이가 원래는 좀 아니었다. 옷값은 내 돈으로 다 지불했다. 또 유령회사 관련해서는 거짓말이라는 좀 취지의 좀 발언을 회고록에 담았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최순실 씨가 뭐 개명하고는 이제 최서원 씨인데요. 그 관련해서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최서원 씨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옷값도 본인이 지불을 한 것이고,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독일에 세웠다는 그 유령 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얘기들을 지금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최서원 씨가 다른 이야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